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송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지난 주말 네. 바쁘셨죠? 네네. 뭐 때문에 바빴어요? 저는 행사가 많아갖고 반려동물 행사가. 네. 네. 저는 처음으로 그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또 함께 즐겨주시고 네. 무엇보다 정말 많은 다양한 우리 반려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더불어서 위클리벳 잘 보고 있다는 수의사 선생님과 네. 우리 수의대생을 만나서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취재하러 돌아다니시면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많이 듣습니다. 저는 아예 모르는 일반인 분도 와서 잘 보고 있다고 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뿌듯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네. 방송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네. 드시죠? 네. 예. 네, 앞으로도 그 주말마다 사실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또 찾아보시면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많으니까 함께 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위클리벳에서는 우리 살짝 딱딱한 얘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이학범 대표와. 정말 이게 좀 딱딱한데 이거는 꼭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요? 이게 그 정부가 정부 얘기하면 벌써 좀 어렵죠. 뭐 법 얘기하고 이러면. 네. 동물보호법에 의거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동물보호 복지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작년도 이제 복지 보호 실태가 발표가 됐어요. 숫자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걸 오늘 하나씩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뭐 단순히 뭐 정부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를 했으니까 여러분께 전해드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위클리벳에서 하는 이야기가 큰 틀에서 동물 복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의식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숫자 얘기를 아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숫자 틀리시면 안 돼요. 네. 감독님 편집하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소식부터? 그러니까 이게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크게 보면은 5가지 분야거든요. 일단 동물 등록제 실태. 우리 그거 위클리벳에서 다 다뤘잖아요. 했었죠. 그다음 유기동물 발생 실태. 그다음 실험동물 사용 현황. 그다음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대 이것도 소개했었잖아요. 그 인증 실태. 그다음에 동물과 관련된 어떤 영업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다뤘어요. 동물 뭐 판매업, 장묘업, 수입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실태. 그 5가지 정도로 해서 큰 틀로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실은 저희가 꼭 하셔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야들이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인데 구체적으로 정부가 수치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약간 그래도 관리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법에 아예 의무가 딱 돼 있거든요. 네. 어쨌든 동물 등록은 작년에 이제 또 9만 1,000마리가 등록을 해가지고 이게 2008년부터 시범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사실은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3개월 이상 개는 꼭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돼서 등록된 개체 수가 이제 거의 100만 마리에 육박했습니다. 97만 9천 마리.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개가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추정을 여러 가지로 해보면 300만 마리, 400만 마리는 있지 않겠냐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실은 3분의 2는 아직도 등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등록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100만 마리에 육박했다. 그럼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2011년부터 거의 매년 10만 마리씩 유기동물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2014년에 8만 1,000마리로 많이 줄었었거든요. 갑자기 확 줄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2015년에는 2014년보다 조금 늘어가지고 8만 2,00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했고요. 실험동물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4년 연속 실험동물 사용되는 동물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250만 마리가 1,000만, 10만, 100만, 250만 마리가 동물 실험에 사용됐고요. 아니 진짜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는 이학범 대표와 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실험 동물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지금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되게 미비해요. 근데 2014년까지는 60개 농장이 그 인증을 받았는데 작년에 이제 16개 더 받아가지고 76개가 됐다. 네, 그리고 동물 관련된 영업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동물 판매업소가 몇 개 늘었다, 동물 장미업체가 몇 개 늘었다 이런 건데 이거는 굳이 별로 설명드리고 싶진 않고요. 왜냐면 동물 판매하는 업소가 무려 20%나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별로 좋은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강아지 공장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지 마시고 분양을 받으시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판매하는 곳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네. 또 강아지 공장이 또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네. 동물 판매업소가 지금 3,288개라는데 저는 이거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사실 아무리 조사를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누락되는 부분은 반드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아마 확실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3,000개 넘게 해서 많긴 하다. 엄청 많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치들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네.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동물 등록제는 사실은 뭐 지금 거의 100만 마리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원인이 동물 등록 방법이 세 가지잖아요. 네. 내장형 마이크로칩. 두 가지는 이제 외장형인데 그렇지. 이 외장형은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떼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효성 볼 수 있는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인데 사실 안전성이 입증됐지만 그래도 이게 몸 안에 뭘 싣는다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뭔가 해외에서도 아직 새로운 기법들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제가 요즘에 약간 아이디어를 얻은 게 최근에 개발된 기술 중에 이 동물 DNA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는 이 DNA 분석이 많이 있잖아요. 게놈 프로젝트도 했고. 그래서 수의사가 사장인 업체인데 사람 쪽 유전체 검사하던 곳인데 거기서 지금 반려동물 유전 질환 검사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입 상피세포 써도 되고 뭐 혈액을 써도 되고 이런 걸로 개체에 맞는 DNA 코드를 이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해 보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이 개체의 DNA 어떤 번호를 입력해 놓으면은 나중에 마이크로칩이나 이런 게 없어도 이 개가 발견이 되면 입에 상피세포만 떼가지고 검사만 해서 DNA 코드만 찾으면은 이건 얘가 죽을 때까지도 그냥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어떤 부분? 비용이요. 네, 사실 비용이랑 이 검사 시간 이런 게 문제긴 네. 한데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이제는 굉장히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벌써 시범 사업까지 하면 7년 8년째 했는데 아직도 100만 마리밖에 못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근데 제가 반려동물 페스티벌 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반려동물과 함께 오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관심도도 높아졌다는 네. 의미인데 과연 거기에 데리고 오는 동물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등록 다 해야 됩니다 네. 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몇 %나 돼 있을까?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반려동물에게 쏟는 애정에 동물 등록은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네. 이 부분은 진짜 계속해서 조금 저희가 반복적으로 의식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홍보도 뭐 부족한 면도 있었겠지만 많이 한 것 같고. 근데 아직도 이거 실효성 없는 방법과 이 내장형이라는 거에 대한 뭐 어떤 거부감 이게 확실히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니면 좀 강압적으로 어쨌든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 단속을 열심히 하면 뭐 강압적으로라도 등록하긴 하겠지만 그건 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DNA 검사 같은 거 제가 그냥 아이디어를 낸 거고 뭔가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올해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직 그 등록이 강제 사항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네. 좀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거의 아실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하기 싫어 단속도 안 하고 이런 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고 어쨌든 네 등록을 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그렇게 하고 싶어하던 네, 예, 유기동물 유기동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기동물이 어쨌든 잘 줄어들다가 이번에 늘어났다는 게 좀 아쉬워요. 뭐 1,000마리 정도 늘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82,000마리 중에 개가 이제 거의 6만 마리였어요. 59,000마리였고 고양이가 21,000마리. 나머지 기타 동물이 한 1,100마리 정도 됐는데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건 다시 주인한테 돌아가는 반환율. 그다음에 유기동물 발생했을 때 뭐 자연사나 안락사 하는 경우 말고 어떤 새로운 주인한테 입양간 그 비율은 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나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반환율, 주인한테 돌아가는 반환율은 7.6%, 8.7%, 10.2%, 13%였다가 이번에는 14.6%까지. 그러니까 점점 주인한테 돌아가는 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건 아마 동물등록제 영향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주인한테 돌아가는 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건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주인, 새로운 주인을 만난 케이스, 그러니까 입양된 케이스도 26.1%, 27.4%, 28.1%,
31.4%였다가 이번에 32%까지. 어쨌든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되게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네, 동물 사지 마세요, 분양받으세요, 또는 유기동물을 입양하세요, 뭐 이런 네. 얘기 저희가 굉장히 캠페인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캠페인이 실효성을 좀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네요. 네, 입양 그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거는 유기동물 처리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리 비용이라는 게 네. 뭔가요? 일단은 법적으로 그 유기동물 공고 기간이 있잖아요. 10일. 네. 이거 지나면은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는 그렇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300여 개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법적으로 안락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일단 그 안락사 비용이 제일 크고 안락사하게 되면 사체 처리 비용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재입양하고 하더라도 그 홍보하는 예산. 근데 제일 큰 게 하여튼 이 안락사하고 사체 처리하는 예산이 제일 클 겁니다. 근데 그게 매년 늘어가지고 2012년에 105억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거의 130억 정도가 쓰였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TNR. 길고양이 TNR 사업 아시죠? 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게 작년에 31억 원이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포함해가지고 128억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열흘 동안 사실 보호를 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는 다른 곳에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계속해서 보호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안락사 하는 것만이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자꾸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공인된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유기견이라든지 유기동물 보호센터보다는 사설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등록되지 네. 않고 네. 예, 위탁받은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근데 또 개인적으로 그런 동물들에 대한 어떤 마음 때문에 생명 존중 그 마음이 유독 강하신 분들이 또 네. 이렇게 사설을 만드시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불법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주인분이 안타까워서 개를 이제 그렇죠. 소유하기 시작하는 건데 불법적인 요소가 조금 있는 게 이제 동물학대적인 요소가 처음에 있는 게 일단은 자기가 컨트롤하기 안 되는 정도로 개를 많이 키우는 경우, 동물을 많이 보호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는 보통 그 땅 이런 게 문제거든요. 왜냐면 오폐수 처리랑 그 땅이 보통 허가받지 않는 땅인 경우가 많고 또 개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지역과의 민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법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거예요. 네. 불법적인 요소들이 네.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좀 관이 나서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중에서 규모 큰 데는 막 몇천 마리가 있잖아요. 이거 사실 뭐 거의 수습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개체수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하여튼 누군가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네. 사실 뭐 정부에만 맡겨두기도 힘들고 네. 그렇다고 뭐 수의사 회에서 나서라 이러기도 쉽지가 않은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 예. 지금 저희가 통계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자체가 직영으로 하는 또는 지자체가 위탁을 해서 맡긴 동물보호센터 그러니까 307개거든요 전국에. 그중에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게 28개, 위탁한 곳이 279개인데 여기서 나온 통계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통계를 넣으면 많이 숫자가 달라지겠죠. 네, 발생 숫자도 늘어날 거고 좀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동물을 키우기로 네. 생각을 굳히셨으면 정말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예,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게 최선인 것 같기는 네, 한데 네. 그리고 동물 등록 반드시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 등록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그 악의적으로 버리는 분들을 아, 막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잃어버렸을 때 찾는 이게 사실 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반환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인한테 돌아가는 확률이 이 분명히 동물 등록제 효과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직도 안 하신 3분의 2로 수정되시는 반려견 보호자분들은 동물 등록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가서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실험 동물로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실험 동물 숫자가 사용 숫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2년에 183만 마리가 사용됐는데 작년에는 무려 몇 마리요? 183만 마리. 작년에는 250만 마리가 이제 사용이 됐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그 동물 실험을 하려면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실험 과정이 동물 복지를 정말 지켰느냐, 뭐 불필요한 실험이 있진 않냐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설치하는 실험 기관들은 많이 늘어서 이제 351개소가 이제 설치가 되긴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긍정적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실험 동물 사용 숫자도 늘고 있고 기관당 동물 실험을 하는 기관당 사용하는 동물 숫자도 매년 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기관이 7,786마리의 실험동물을 1년에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20마리 이상이 사용된 거죠. 매일 실험을 했다고 치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지금 유럽에서는 사실 동물 실험이 금지되는 네. 고 있고 네.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역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동물 실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부의 이 자료에 따르면 이게 동물이 고등동물이 있고 하등동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등동물일수록 통증을 좀 덜 느끼긴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우리 3R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동물 실험의 원칙. 말씀드린 적 있죠. 리덕션, 리플레이스먼트, 리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동물 실험 숫자 자체를 줄이고 아니면 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고통이 덜하거나 할 때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동물보다는 하등 동물을 사용을 그래도 좀이라도 더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바른 움직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 정부 자료에 따르면 어쨌든 하등 동물로 대체되는 비율은 올라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코멘트는 있긴 긍정의 있습니다. 뜻을 몰라요? 정부가 긍정적으로 써놓은 이 코멘트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단은 쥐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설치류. 그래서 228만 마리가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에 비해 8만 마리가 더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등동물로 대체되는 비율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설치류 사용 비율은 올라갔는데 토끼는 적게 썼고 원숭이도 1000마리 이상 적게 썼고 기타 포유류도 거의 8,000마리 가까이 적게 썼고 사용했고 설치류는 늘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등동물로 대체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이 방향은 틀린 방향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실험동물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 안타까운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하등동물 대체 비율은 늘고 있다. 긍정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쥐도 동물이죠. 그럼요. 예, 실험만을 위해서 나고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생명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통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 통계가 나왔을 때는 동물 실험 숫자도 좀 줄고 유기동물 숫자도 좀 줄고 그다음에 동물 등록도 거의 다 했고 막 이런 통계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되려면은 저희가 위클리벳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의식이 같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관에만 맡겨놓는다든지 또는 수의학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주도적으로 나서서 무조건 다 하십시오.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사실 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네. 하거든요. 확실히.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지자체 단체장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동물 보호라든지 복지 부분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이 정말 모든 게 돈이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다. 근데 지자체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정부 예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 같은 거 보면은 뭐 지자체 예산 100% 하는 거 있죠. 중앙정부 예산 100% 하는 거 있지만 뭐 50대 50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약간 기대하는 거는 좀 있으면 이제 여름부터 또 이제 예산 세우고 막 하잖아요. 근데 조금 다행인 거는 이번 20대 국회에 작년 19대 국회에 동물복지 국회 포럼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39명 국회의원분들이 참여하셨는데 그 중에 살아남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20대 국회에 다시 들어가신 분이 21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20대 국회에도 동물복지 국회 포럼을 국회 개원한 초반부터 좀 활동을 해가지고 이 예산 우리 확보 학원 대표도 바빠지겠네. 네, 바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예산 확보에 좀 힘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왜 19대 때 통과 안 된 법 때문에 되게 안타까워했잖아요. 네. 그래서 20대 때는 벼르고 별려서 초반부터 계속 밀어붙여야 네.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꼭 박홍근 국회의원님께 제가 이 대표거든요. 포럼 대표인데 이번에 살아남으셨거든요. 네. 그 20대에도 꼭 포럼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초반부터 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네. 뭐 방법이라면 방법일 텐데 저희는 뭐 위클리벳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동물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나 하나에 뭐 관심이 뭐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겠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위클리벳에서 들었는데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봐주시는 그 정도의 관심부터 출발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등록부터 먼저. 네. 네,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